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는 나대아 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떡지우개 1,400원짜리 사러 화방넷에 들어갔다가 우연하게 펄 수채화 물감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충동 구매를 하게 되었답니다. 캔손 300g짜리 스케치북도 같이 샀는데요. 그 위에 지금 색상표를 만들고 있어요. 이 스케치북도 50% 세일하길래 미리 사두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구매하게 되었죠.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제 돈 재산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재료가 하나씩 둘씩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돈을 쓰는 거긴 하지만 그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작지만 확실하고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지금 칠하고 있는 크리스탈 골드, 아라빅 골드, 펄 골드, 올림픽 골드 이 네 가지 골드 색깔은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물감의 발림성도 좋고 일단 칠하면 붓자국이 많이 남지 않고 물감도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어두운 색의 골드인 로얄 골드라 브론즈도 생각보다 탁하지 않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색을 칠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런 색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선뜻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금색 같은 경우에는 왠지 여기저기 포인트 주는데 많이 사용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칠하고 있는 색들은 어디에 사용하면 될지 선뜻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빛을 받아서 왠지 깔끔하게 색칠해지는 것 같은데 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붓자국이 좀 지저분하게 많이 남는답니다. 24색을 81,000원을 주고 샀는데요. 왜 여자들이 화장품 살 때 아이셔도 다 모여있는 거 사놓고 살짝 후회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답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다 쓰지도 않는데 세트를 살 필요는 없었겠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색만 샀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샀으니 잘 활용해야겠죠? 오늘은 이 물감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반짝반짝이는 오너먼트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연필을 좀 멀리 잡고 기울여 가지고 손목 전체 또는 어깨 전체를 써서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됩니다. 연필 잡듯이 잡고 그림을 그리시면 동그라미가 예쁘게 그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스케치한 후에 떡지우개로 선을 흐리게 지워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리디언 색으로 예쁜 오너먼트를 색칠해 봤습니다. 12호 붓으로 자국이 남지 않도록 색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역시 제가 좋아하는 코발트 블루로 두 번째 오너먼트를 색칠해 주었습니다. 제가 쓰는 물감이 윈저 앤 뉴턴인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물감이에요. 색깔이 과하지 않고 발색도 좋고 뭔가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윈저 앤 뉴턴 고체 물감을 쓰면서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끼워두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할 때마다 저 고체 물감 케이스들이 뒤집어져서 자꾸 빠져나오더라고요. 지금 물감이랑 케이스가 분리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코발트 블루인가 이게 블루마린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저 색깔의 이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드디어 골드 물감을 사용하네요. 크리스탈 골드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발색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골드 물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골드 물감, 펄 물감을 좋아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화가가 클림트였거든요. 여러분들 클림트는 아시다시피 금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런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반짝이는 소재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클림트를 너무 좋아하고요. 반짝이는 펄이 들어간 그림을 보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칠하고 있는 나뭇잎은 실버색을 이용해서 칠하고 있어요. 실버색도 굉장히 발색이 좋아서 분들이 금색 말고 더 사고 싶다면 실버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버색과 금색이 가장 마음에 들었답니다. 펄 물감으로 무늬만 그리기에는 뭔가 좀 아쉬워서 명암을 넣듯이 펄 물감으로 덧칠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르고 나니까 덧칠한 곳이 얼룩이 남아서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냥 덧칠하는 용도로 펄 물감을 사용하기에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인텍 물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주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물감이었습니다. 아마 선을 그릴 때는 붓자국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 포인세티아를 그려봤어요.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인세티아가 열대 식물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포인세티아는 원래 열대 식물인데 온도가 내려가면 이파리가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식물이 되었죠. 이 포인세티아를 그릴 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파리가 마르기 전에 중심과 끝부분에 살짝살짝 콕콕콕 진한 색을 칠해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면서 입체감이 생기는 것이죠. 윈저 앤 뉴턴의 레드 계열 색깔 또한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색깔이 튀지도 않고 자연물에 가까운 색이라고 해야 하나? 특히 꽃을 그릴 때 그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열이 너무 예쁜 물감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신한 물감이랑 이 물감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다른 물감을 써보면 더 좋은 물감이 많겠죠. 제가 나중에 또 물감을 사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중심에 물이 맺힌 붓으로 콕콕콕 찍으면 자연스럽게 번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채화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습식 기법인데요. 이런 습식 기법을 잘 이용하면 자연스럽고 예쁜 수채화 그림이 된답니다. 같은 농도의 꽃잎만 칠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농담의 변화를 주어서 연한 꽃잎도 주변에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이제 꽃잎이 완성되었으면 가운데 중심에 꽃수술을 진한 색으로 꼭꼭꼭 찍어주세요. 그림이 마르면 그 위에 금색으로 라인을 그릴 거예요. 그림이 마를 동안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시작하기 전에 스케치북을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놓았어요. 그 이유는 물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이가 휘거나 울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가 종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넉넉하게 물감을 풀어서 스케치북 전체를 글라데이션으로 칠해 주었어요. 맨 위쪽은 프루시안 블루, 코발트 블루, 퍼플 순으로 내려왔죠. 그런 다음 붓을 깨끗하게 빨아서 물을 쪽 뺀 다음에 눈송이 모양처럼 하얗게 닦아내고 있어요. 이 닦아내기 기법을 할 때는 반드시 물감이 마르기 전에 닦아내기를 하셔야 하고 너무 붓으로 세게 문지르시면 종이가 울거나 찢어질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나무를 색칠할 때는 마치 이파리를 색칠하듯이 붓자국을 툭툭툭 내면서 나무를 완성했어요.
이 나무 위에 알록달록 크리스마스 장식을 그려줄 거예요. 색이 진해서 펄 물감이 그 위에 잘 올라갈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리기 위해서 알록달록 펄 물감을 산 거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는 연하게 칠해줬어요. 앞에 있는 나무가 포인트니까 뒤에 있는 나무는 튀지 않는 색깔로 칠해줬습니다. 이 그림이 마르는 동안 아까 전에 그려놓았던 포인세티아에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금색으로 이파리에 인맥을 그려줬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감탄이 나왔답니다. 크리스탈 골드로 인맥을 그리니까 그림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금색과 붉은색, 초록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포인세티아는 금색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포인트가 되는 색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그린 그림 중에서는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그림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금색을 적절히 활용하면 화려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금색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색깔도 사용해 보려고 검은색으로 라인을 그렸다가 검은색은 너무 라인이 튀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헤이즐넛 색으로 라인을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헤이즐넛으로 그린 색은 반짝거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금색으로 칠하고 좀 어두운 색은 좀 진한 수채화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는 다양한 펄 물감을 이용해서 다른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또 이 그림이 마르는 동안 아까 전에 그리다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펄 물감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물감 위에 발색이 잘 되면서 덧칠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금색이 가장 발색이 좋았고요. 붉은색이나 좀 어두운 은색인 플래티늄 은색도 잘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버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밝은 색이라 포인트로 쓰기에는 어두운 색에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밝은 색의 은색을 쓰니까 눈에 잘 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그림도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펄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 중 어느 카드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만든 카드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의 그림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